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사실 점심 먹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방송 들었느냐?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교통방송에 보니까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있는데 그 뉴스공장에 조은희, 이번에 서초구청장이죠. 조은희 후보가 출연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조은희 후보가 나한테 전화를 건 그 지인의 말을 그대로 빌자면은 김어준이 박살냈어. 그래서 무슨 얘기야? 난 교통방송 안 들어 이 사람아. 그랬더니 아니야 한번 다시 듣기 한번 해봐. 다시 보기 한번 해봐. 그래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김어준이 그동안 제가 지난주에 김어준 왜 그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 조은희 구청장,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의해서 흔한 이야기로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 이 인터뷰 이제 전문입니다. 길지 않아요. 조은희 후보가 제가 옛날에는 김어준 공장장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슬쩍 말았어요. 딴지일보 시절 옛날에 이제 김어준이 딴지일보 총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조은희 씨도 보면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기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주 민한 기자였죠. 딴지일보 시절에 권력의 딴지를 거니까 그때는 좋아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 공약 중에 교통방송을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시민의 나팔수로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김어준으로 하여금 허걱하게 만든 거죠. 김어준의 급소를 바로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그러면 저는 뉴스공장 관둬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실 김어준 뉴스공장 이거 교통방송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뉴스공장이 무슨 뉴스공장입니까? 사실상 마타도와 선전선동하는 마타도와 공장이지. 그리고 교통방송에 왜 정치평론, 왜 시사평론 한다고 이런저런 이야기 되지 않는 이야기 합니까? 당연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번에 박원순으로부터 새로운 야당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교통방송 정상화해야 됩니다. 김어준도 바로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시민의 나팔수로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하는 조은희의 이야기에 그러면 저는 뉴스공장 건너야 되는 겁니까? 했죠. 조은희 후보의 그 말이 그 다음 다 걸작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거 완전히 조은희가 김어준을 갖고 놉니다. 김어준 나한테 잘 보여라? 조은희 대신 진중권, 서민, 서종욱 변호사 코너도 만들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김어준 그건 본인이 원하는 서울시장이 원하는 특정 인물을 출연시키라고 하는 건 외부 압력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어준이 박원순 시절에 그런 일이 없었다. 쭉 하니까 이제 조은희가 막 찍어요. 아니, 지금 우리 공장장님께서는 이용수 할머니 때는 배우가 있다. 그리고 미투 때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뭐라고 했죠? 공작이라고. 그리고 또 정경심 교수 재판 때는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다 그러고. 조은희. 그 다음에 윤석열 때는 일개 판사가 쿠데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김어준이 TV조선을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앞이 맥락이 있는데요. 조은희. 그 다음 말이 또 조은희가 세게 한번 질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는요. 교통방송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균형을 좀 잡아라.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어준 씨 보면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괴벨스죠. 우리 교통방송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타던 또 자가용을 몰던 교통방송을 듣기 위해서, 교통정보를 듣기 위해서 교통방송이나 MBC를 듣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는 교통방송이 MBC나 KBS를 압도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언제부턴가 김어준이 교통방송, 참고로 교통방송에 오운하는 서울시장입니다. 박원순 씨가 2011년부터 서울시장 하면서 교통방송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갖다가 타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마타도와 공작소였죠. 정말 저도 특히 이제 2016년 그 당시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터질 그 무렵 되니까 뭐 이거는 아침 버스에서 아침부터 막 하루 종일 뭐 김어준이 나와서 뭐 이야기하고 주진우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야말로 진짜 가짜 뉴스 공작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더하죠. 이제는 사실상 김어준은 방송계 황제입니다. 사실 정치인들 김어준 눈치 본다고 슬슬 눈치 보고 있고 집권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교통방송 정상화를 부르짖어야 할 국민의힘, 그전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조차도 김어준 눈치 슬슬 봅니다. 과거 종편이 나오기 전에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언론인은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었습니다. 김대중 고문이었죠. 지금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언론인은 바로 김어준입니다. 그 위세를 믿고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었습니까? 특히 앞서 조은희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조국 정경심 사건 때, 또 윤석열 추미애 충돌 때, 또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의 그 참 듣기에도 거북한 그 사태 때 그야말로 우기고 가짜 뉴스 만들고 그 다음에 좌표 설정하고 김어준이 좌표 설정하면 웬만한 정치인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죠. 그러나 그런 천하의 김어준이도 이번 4.7 재보궐선거 이후 서울시장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었던, 또 안철수, 또 금태섭 중에 누가 당선이 되었던, 아마 새로운 서울시장이 나오면 가장 먼저 손댈 것이 교통방송일 겁니다. 교통방송이 정상화 없이는요, 교통방송을 갖다가 제대로 된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교통방송 당초 설립의 취지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통방송이 불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1980년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주에서 가장 먼저 불에 탄 곳이 광주 MBC 사옥입니다. 그 당시 광주 MBC가 당시 광주 시민들이 보기에는 가짜 뉴스 공작소였던 겁니다.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가장 먼저 불지른 곳이 어딜까요? 바로 광주 MBC 사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참 조은희 후보 잘했어요. 사실 지금도 혹시라도 김어준의 비위에 거슬리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야당 정치인이 있다면 당장 정치를 때려치우십시오.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정봉주, 이런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좌파 정권의 괴벨스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기고 모략하고 뒤집어 씌우고 하루 종일 가짜 뉴스로서 서울 시민들을 갖다가 세뇌하려는 이런 암적인 존재를 갖다가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혹여라도 이 사람들이 혹시 영향력이 있으니까 라고 눈치를 본다면 그게 어찌 정치인입니까? 조은희 오늘 얘기 잘했습니다. 조은희 후보. 물론 조은희 후보는 심적으로 아마 내심 그럴 겁니다. 공약을 아까 정권의 나팔수에서 시민의 나팔수로 바꾸겠다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뒤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국민의힘에는요, 교통방송 없애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아마 그 목소리가 중도 보수 우파의 공통적 목소리일 겁니다. 교통방송 없애는 것은 그렇고요. 교통방송에서 시사, 평론, 뉴스 이런 거 다 싹 빼십시오. 교통방송 듣는 이유가 뭡니까?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근데 요즘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니까 우리 내비게이션에 더 정확히 나오거든요. 또 하나 보면 미국 애가 그렇습니다만은 장거리 여행 같은 거 할 때
자칫 지치기 쉬우니까 이제 음악을 틀어줍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음악도 요즘 보니까 내비에서 다 나와요. 라디오 다 나옵니다. 자기 원하는 음악 다 나옵니다. 그나마도 교통방송이 앞으로 사옥 불나지 않고 사옥이 그야말로 성난 민심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으려면은 김어준의 뉴스 공작소, 가짜뉴스 공작소, 마타도와 공작소 같은 그와 같은 좌파 정권의 괴벨스, 나팔수 당장 없애야 됩니다. 아마 4월 8일부터 김어준 뉴스 공장 없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